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 분식회계의 개연성을 상정해 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상반기에 1조 5,72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5.7%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더 감소를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원가 회계는 기대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1.6% 증가해서 어, 여기에서 그 매출 그 원가가 10.1%로 더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그 흑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영업이익이 17억 4,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적자 4억 7,100만 원에서 470%가 그 전환 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의 그 손익 계산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7%로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루풋율이 1.3% 상승했고 운영 비용이 7.9%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1.01로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11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5억 원대가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그 앞선 여기에 있는 그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죠. 미착품은 요 밑으로 그냥 별도로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 이 미착품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안 넣고 있어요. 스루풋은 요 제공품까지만 표준으로 그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테크놀로지는 전체를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또 미착부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성분 그 뒷장에서 얘기할 건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명세서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아주 친절한 금자치처럼 제품, 상품, 제공품, 저장품, 원재료에 대해서 그 이 증감액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성분 쪽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무려 298억 원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하질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과 그 다음에 매출원가 산출 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로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좀 글로써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재고자산 명세는 향후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해서 재고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그 회사가 그 공시한 내용은 여기 같습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그 구구절절히 그 품목별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기 미착품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앞면에 제가 미착품은 빼고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원재료의 구매라고 돼 있죠.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원재료의 사용 더하기 가공비여야 되는데 이거를 다 포함을 시켜놓고서는 매입액으로 해난다.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러고 주장하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 왜곡이 검증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운영 비용 중에서 이제 판관비를 빼면은
가공비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의 구매액으로 하면은 제조원가가 왜곡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그 내용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3%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7.9%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 비율이 46%로 약 0.8% 하락했어요. 재료 비율은 그 0.8% 상승했고, 그럼 1차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1차 추론을 해본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론 모순이 나오죠. 이런 추론 모순이 바로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되는 게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불확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모순된 추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WCI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그 갭은 크게 나는데 그러면은 아까 미착품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미착품만 제외하면은 2022년도 상반기에는 미착품의 증감을 제외하면은 일치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98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 재고자산 회계는 불투명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3,295억 원이 집행이 돼서 1.8% 감소했어요. 직원은 96명이나 줄였습니다. 평균 임금도 내려갔고요. 작년에 적자다 보니까 이렇게 감원을 시킨 모양인데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평균 임금은 0.4% 아마 잔업 이런 걸 조금 억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5.7%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15.2% 증가했습니다. 뭔가 그 운영 비용이 좀 방만하다. 사람만 자르면은 다냐? 제 얘기는 그거죠. 무조건 원가 절감의 최종 종착지는 사람 자르는 겁니다. 경영혁신에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근무하면서 혁신 얘기 나오면 뜨거라 하는 게 혹시나 또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영혁신 이게 사실은 기업이 돈 벌자는 얘기인데 에,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자른다? 결론은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인재를 잃고 또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24회전 떨어졌어요. 근데 수르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한국 타이어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락으로 했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는 상승으로 모순 추론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증명을 해보죠. 입증을 해보도록 어, 이 투하자본 이익률은 0.7%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한 가시적인 그 상징적으로 글로써 표현하기보다도 왜 재고를 줄여야 되느냐, 재고 회전율이 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뚱보와 날씬이를 비교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한국 타이어의 경우는 회전율 하락과 스리퍼율 상승,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단순 평균이지만은 6.5% 하락했습니다. 반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격은 상승한 건 맞아요. 그러면은 50%의 그 입증이다. 50%가 아니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아까 2단계 검증에서도 그 한 298억 정도 그 차이 나는 게 뭔지를 밝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가격 상승 압박률로 그 조균표를 만들어 보면은 가격 원재료 가격이 6.5% 하락했죠. 제조 원가 비율이 54.4%입니다.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는 이제 가격 인하 압박률이 3.6%고 그다음에 가공 비율도 0.4% 떨어졌어요. 뭐 사람 자르고 그다음에 뭐 비용을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3.9%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랬는데 5.5% 역으로 상승을 인상을 시켰죠. 그러면은 설명을 해봐라. 왜 그 가격을 올려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작년도 거를 보시오. 원재료 가격이 28.5% 가격 5%까지 올랐는데 당신네들이 그 요거 8.8%였군요. 8.8%를 올렸어요. 2022년도에 5.5%뿐이 올려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올해 이거 다 합쳐봐야 14.3%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근데 이제 그 제조 원가 비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음,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그 반증은 50%만 성공할 따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충분 조건 논리로 이 회사의 그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반증에 대한 도표를 만든 거고요. 입증은 검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변호인 입장에서 쓴다면은 입증을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아마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지 않겠냐라고 좀 무죄 입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찜찜해요. 검사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역방향이었죠. 아까 원재료 가격 내려갔고 판매 가격은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검사 입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3조 1천억 원대를 할 것 같고 그 경우에 재고가 9%가 감소한다면은 또 적자 272억 원이 나오게 예상이 되는데 매출 증가를 더 노력을 하면은 한 29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3% 정도. 이 정도 노력을 더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거꾸로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9% 증가해도 111억 원 이익은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원가 회계가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아주 그 사례가 되죠. 원가 회계는. 스루퍼 관점에서도 그이 3조 1천억 정도 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원가 회계상으로 나온 금액으로 뭐 계약을 했을 때 얘기고 제한가는 3조 1,453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인 거죠. 이게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요. 그 스루풋은.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뭐 단가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310만 원에 할 수 없이 계약을 한다면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재고 회전율을 12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돌아와서 3조 3천억을 매출을 일으켜서 1천억 원대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루풋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해보는 그런 얘기죠. 원가 회계 기준보다 원래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은 떨어지면서 이익이 증가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 회계는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도 디프레이션을 완화, 아, 디디프레이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디프레이션을 완화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주가는 38,600원으로서 연초보다 7,45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92%까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은 슬롯은 더 이익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 이상 주주 한국엔컴퍼니 조현범 씨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걸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이거 가는데 5.39%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모두 38.94%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와 일본 다이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이 조현범 씨가 최근에 어떤 경제 뉴스에 메일을 사내 메일을 보내면서 지금 한국 타이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할 게 아니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밝혀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메일을 보냈대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제약이론 경영에서 제약 근본 원인을 찾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거 회전율이 낮다. 이거 핵심 한 놈만 목표를 잡아서 패라. 그게 근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타이어 3사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지금 좀 방만 경영이고 이 타락하는 기분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원재료 가격도 더 내려갔는데 좀 비싸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